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훅 힘이 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산책 중에 한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대부분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운동을 덜 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몸은 이미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뇌가 위험하다는 신호를요. 저는 25년간 뇌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정민수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뇌혈관 상태를 분석하고 추적해 왔는데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뇌경색은 절대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는 멈추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사소해 보여서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친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연구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뇌경색이 찾아오기 전 다리가 보내는 경고 신호들과 이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뇌에서 척수를 거쳐 다리까지 수많은 신경 신호를 보내며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심지어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뇌는 끊임없이 다리 근육에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보내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통신 신호가 약해진 것처럼 다리로 가는 메시지가 희미해지고 느려지는 거죠. 그 결과 다리의 반응이 둔해지고 힘이 빠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다리를 통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예요. 제 연구실에 계셨던 분 중에 74세 박정혜님이라는 은퇴 교사분이 계셨어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고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는 게 일과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발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거겠지. 요즘 운동을 좀 덜 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하지만 이틀 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일어서려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확 빠지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놀란 가족이 바로 119에 연락했고 응급 상황으로 이송됐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 일부가 좁아져 있었고 다행히 빠른 조치로 혈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 그날 저녁에도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전문 연구진은 48시간 내에 큰 발작이 왔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아요. 다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는 몸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양쪽 다리에 힘이 다르다거나 한쪽 다리를 절게 되거나 한쪽 발이 유독 차갑게 느껴질 때 혹은 걸을 때 균형을 잡기 힘들어질 때 이 모든 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조금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장 위험해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 뇌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큰 뇌경색이 오기 전 마지막 경고인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패스트 플러스 L 원칙을 모르시면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한쪽 다리로만 서보는 것도 좋습니다. 5초 정도 버틸 수 있나요? 양쪽이 비슷한가요? 만약 한쪽이 유독 불안정하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이 느껴지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지 말고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바로 알리는 겁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관리, 이것이 평생의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는데 뇌졸중 같은 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뇌혈관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손상돼요. 그 시작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거든요.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해 볼게요. 새 수도관은 깨끗하고 매끄럽죠. 물이 잘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 안쪽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고 벽이 거칠어지면서 물이 흐르는 통로가 점점 좁아져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따라 혈관 벽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벽이 두꺼워지면서 혈액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여기에 높은 혈압이 수압처럼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뇌경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사고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쌓인 결과예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최영수님은 자영업자셨어요. 평생 장사를 하시느라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고 짠 국물과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자주 드셨대요. 바쁘다 보니 운동할 시간도 없었죠. 어느 날 오후 가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으셨어요. 다행히 직원이 바로 발견해서 전문센터로 모셨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던 거예요. 전문가는 지금이라도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날 이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짠 국물은 끊고 가공육 대신 살코기와 채소 위주로 드셨어요. 약물 관리도 병행하면서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고요. 3개월 뒤 재검사에서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6개월 뒤에는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소견을 받으셨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다시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짠 국물 한 그릇, 튀김 한 접시, 햄 한 조각이 혈관 벽에 쌓여서 결국 뇌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상은 평균 3배 이상을 섭취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짠 국물이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과 찌개를 즐겨 먹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 압력이 계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딱딱해져요. 특히 라면 국물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국물을 다 마시면 안 돼요. 면만 건져 먹고 국물은 반 이상 남기세요. 뇌경색 예방은 결국 혈관 관리의 문제거든요. 하루 국물 섭취는 반 그릇 이하로 줄이고 젓갈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튀김도 정말 위험해요. 튀김에 사용되는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 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게 만들어요. 특히 시중에 파는 튀김은 어떤 기름으로 몇 번이나 튀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재사용한 튀김 기름의 트랜스 지방 함량은 새 기름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가공육도 조심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방부제와 발색제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첨가물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집니다. 또한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아서 혈압을 올리는 이중 악영향을 줘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 이게 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일도 주의가 필요해요.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분이 많은 과일을 공복에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나눠서 식후에 드세요. 대한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과일은 하루 2회 이하, 한 번에 한 주먹 분량만 권장하고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7세 문성진님은 평생 혼자 사셨어요. 요리하기 귀찮다 보니 주로 라면이나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셨고 특히 밤에 출출하면 라면에 햄이나 소시지를 넣어 드시는 게 일상이었대요. 몇 년 전부터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작년부터는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었어요. 낮에도 자주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죠. 걱정된 조카가 건강센터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160을 넘었고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많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이대로 가면 1년 내에 뇌경색이 올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어요. 충격을 받은 조카가 아예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라면과 가공육을 끊고 짠 국물도 줄였어요. 대신 두부, 삶은 달걀,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드셨습니다. 처음 2주는 입맛이 안 맞아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2달 후 재검사에서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고 밤중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다리 붓기도 거의 사라졌고 낮에 어지럽던 증상도 개선됐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조카와 함께 가벼운 산책도 즐기고 계세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수치를 기록하는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혈압이 오르내리는 패턴을 파악하면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물을 최소 1리터 이상, 여름에는 1.5리터 이상 마시세요.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려대 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그룹은 2리터 이상 마시는 그룹보다 뇌경색 발생 위험이 1.8배 높았다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 식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짠 음식, 튀김, 가공육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나요?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국물은 절반만 먹고 튀김 대신 굽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햄과 소시지 대신 삶은 닭가슴살이나 버섯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혈관을 되살립니다. 그런데 나쁜 음식을 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혈관을 지키는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혈관이 젊어지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약을 먹지 않고도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미 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약물 관리를 병행해야 해요. 하지만 식탁 위의 선택만으로도 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예로 들어볼게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서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또한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일주일에 2번만 등푸른 생선을 먹어도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경색 위험이 32% 낮았다고 합니다. 청국장과 나토도 훌륭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혈전, 즉 피떡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거니까 청국장을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청국장은 불을 끄기 직전에 넣고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나토키나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 끓이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나토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 그룹이 전혀 먹지 않는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42%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켜줘요. 특히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먹었을 때 그 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녹색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녹색 채소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어도 좋아요. 매일 한 접시씩만 챙겨 먹어도 충분합니다.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어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찌개에 넣어 익혀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매일 조리한 토마토 제품을 섭취한 그룹은 혈관 내피 기능이 평균 28% 개선됐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고명선님은 손주와 특별한 약속을 하나 하셨대요. 할머니가 고등어를 먹으면 손주는 토마토를 먹기로 한 거예요. 서로 싫어하는 음식이었는데 함께 도전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억지로 드셨지만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먹고 매일 토마토 반 개씩 먹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3개월 뒤에는 아침에 자주 붓던 다리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건강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혈관이 고마워할 식단이라고요. 지금도 손주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이어가고 계세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도 충분히 혈관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등푸른 생선은 굽거나 찌는 방법이 좋고 튀기면 오히려 나쁜 지방이 늘어나니 피하세요. 생선을 고를 때는 신선도가 중요한데 눈이 맑고 볼록하며 비늘이 반짝이는 걸 고르시면 돼요. 냉동 생선도 괜찮은데 급속 냉동된 제품은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견과류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루 한 줌, 대략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 견과류나 볶은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하버드대 연구팀의 30년 추적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5회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이 뇌혈관 질환 위험이 24%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마늘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 형성을 억제해요. 생마늘을 그대로 먹기 힘들다면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하루 2쪽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해요. 마늘을 다질 때 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알리신 생성이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뇌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빠르게 걷는 게 중요한데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요.
연세대 세브란스 연구팀이 60대 이상 5,0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주 5회 이상 30분씩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47% 낮았다고 해요. 수면도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게 좋아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쯤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잊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산책, 명상, 취미 활동 뭐든 좋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금연도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는 독소 덩어리예요. 금연 1년 후부터는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응급 상황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특히 다리에서 오는 이상 신호를 절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뇌경색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이내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넘기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1분에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증상을 느끼고도 참는다는 거예요.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내일 봐야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특히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위험해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 뇌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린 상태예요. 48시간 내에 진짜 큰 발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경색의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 플러스 L이라고 부르는 체크리스트인데요. F는 얼굴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마비되거나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면 위험 신호예요. A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힘이 없으면 의심해야 해요. S는 말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T는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L, 다리가 추가돼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거나 걸을 때 휘청거리면 바로 응급 상황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유한미님은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왼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졌대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하지만 10분쯤 지나니 다시 힘이 들어왔어요. 걸을 수도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전에 가르쳐준 패스트 플러스 L 체크리스트가 문득 떠올랐대요. 다리에 힘이 빠졌던 게 그중 L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하신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했고 아들은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지만 전문센터로 이송해 검사를 받았어요. 정밀 촬영과 혈관 분석 결과 뇌혈관 한 곳에 작은 혈전이 있었고 혈류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전문 연구진은 즉시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고 2시간 만에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전문가는 만약 하루만 늦었어도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약물 관리를 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고 매일 가벼운 운동도 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그날 아들이 가르쳐준 패스트 플러스 L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냉장고나 벽에 패스트 플러스 L 체크리스트를 붙여 두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해두세요. 급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가족 누구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단축번호 1번에 119를 등록해 두세요. 119에 전화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증상은 몇 시에 시작됐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만 정확히 전달해도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뇌경색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다리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과 장애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쪽 다리 힘을 5초씩 확인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내일 장 볼 때는 고등어 한 마리 사오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특히 잠자는 자세와 뇌 건강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돼요. 다리가 먼저 말할 때 귀를 기울이면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괜찮겠지 대신 확인하자를 선택하세요.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리 건강관리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